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실제 호랑이는 없어졌습니다마는 현대판 호랑이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두 분 고정 출연자 나오셨는데 우리 이 방송 이름이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이렇게 길잖아요. 어떤 분이 줄여주시더라고요. 조맨잡. 조맨잡 어떠세요? 조잡맨이 아닌 아, 게 조잡맨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아, 조잡맨이 될 뻔했네 이거. 네. 조맨잡. 네. 그러면 조맨잡에 출연하신 분은 조맨잡맨, 조맨잡녀, 조맨잡남, 조맨잡녀. 조맨잡사, 조맨잡코. 예, 어쨌든 멘탈을 바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 출연자 박세연 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연입니다. 네, 곽훈 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멘탈 코칭을 나갔잖아요. 네. 여러 학교에 좀 나가고 있는데 좀 변화가 있죠, 아이들이. 한 차씩 한 차씩 진행될 때마다 이게 멘탈 코칭의 효과이구나를 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곽군 코치님도 같이 뛰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멘탈 코칭이라기보다 이제 공부 멘탈 코칭. 아, 공부 멘탈 코칭. 이라는 이름 브랜드로 이제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랑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리치고 정신 차리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공부할 때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죠. 좀 미래도 볼 수 있게 하고 네. 네. 친구 관계도 좀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렇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호르몬의 변화로 자기 신체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신적인 것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자기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학교 가면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네. 예.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있는데 곽군 교수님이 좋은 교훈을 뭐 발견했다면요? 좋은 교훈요. 삼비. 아, 삼비요. 네네. 아까 전통 얘기를 하셨잖아. 네네네.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어느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갔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친구간에 삼비를 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삼비가 뭘까? 삼비가 뭐냐? 그래서 학생들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난을 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그다음에 비속어 쓰지 말자. 아, 비속어 쓰지 말자. 네, 네. 요즘 학생들끼리 대화하거나 카톡하는 거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은어들, 비속어들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래. 입만 열면 욕이야. 네, 진짜 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만이라도 교실에서만이라도 하지 말자. 우리 반인 학생이만이라도 네. 비속어 쓰지 말자. 네. 그래서 그런지 교실 내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쓰더라고요. 선생님 앞에서는 안 쓰고 선생님 없을 땐 쓰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같이 있어봤거든요. 그래도 친구들끼리는 안 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난하지 말자. 네. 비교하지 말자. 네. 그거 참 중요하네요. 네, 비속어 네. 쓰지 말자.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 저번에 어떤 선생님 나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비난을 이겨내는 힘, 비난을 이겨내는 힘. 네,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비난은 자연스럽게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역량 습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첫 번째지만 첫 번째지만 혹시라도 비난이 오면 그거를 잘 해석해서 이겨내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해석을 잘하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네. 비속어, 비교도 특히 친구들끼리는 정말 많이 하니까. 비속어 쓰지 말고. 네. 그거를 이제 그분을 보시고 네. 사모님께 연락을 했다면요. 그렇죠. 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했죠. 아 오늘 내가 선생님이 많은 걸 배워간다. 오늘 가르치러 왔지만 산비를 배워간다.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왜 그 와이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비난도 많이 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가끔가다 니라 그러고 비속어도 좀 쓰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친근감이 아니, 있고 예. 아니 그런 걸 봤으면 본인이 반성을 하고 본인이 몸을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아니고 부인이 마누라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심동체니까요. 일심동체니까. 아유 그 부인 사랑이 너무 깍듯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반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한두 번 교육을 받고 싹 달라졌다면요? 네, 지금 저희가 3차 시를 한 번에 3시간씩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 3번째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서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게임을 하는데 서로 손도 잡으려 하지도 않고 같이 무리도 지으려 하지 않고 나중에 한 아이가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교실 한쪽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 아이들하고 과연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남자 여자는 같이 하지 않지만 자기 같은 동성 안에서는 같이 하잖아요. 근데 동성끼리도 같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요. 네. 이제 학기 초 3월도 아니고 6월이면 애들이 그 동안에 많이 이제 사귀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도 안 잡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해보니까. 3, 4월에는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얌전하게 힘겨루기를 있었는데. 하는 거죠. 네,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서로가 주호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3,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되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본래 자기 원래 본색이 네, 드러나는구나. 자기 아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아. 그 가면을 이제 서서히 벗기 시작할 때가 아하. 되었는데 아하. 담임선생님 앞에서는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가니까 그 자기의 본 모습 등을 보여주어서 선생님이 너무 놀랬다라고. 선생님도 그 모습을 처음 봤구나. 네. 오. 그 반에 조금 요주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이들의 민낯을 자기가 이렇게 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이어받아서 교실에서 계속 해주시고 저희 수업 3시간을 할 때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관찰하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가 코칭 하듯이 1대1 코칭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2차 시에 조금 아이들이 달라지더니 오늘 3차 시에는 이 아이들이 1차 시에 같이 했던 아이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이야 좋다. 예, 그리고 선생님도 얼굴이 되게 환해지시고요.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죠. 아. 1차 시에서부터 3차 시까지 한 주를 쉬었으니까 한 달 동안에 네, 한 달 동안에 변화가 있구나. 네, 변화가 좀 있는 걸 오늘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 프로그램을 밟아서 그렇기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또 잘 선생님이 이해를 정말 애정을 하시고 가지시고 다른 데 가면 이제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교실에 안 들어오시고 그렇죠. 본인 다른 일을 하시는데 이 담임 선생님은 함께 하셨고 그걸 또 문제점을 보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교실에서 그것도 뭔가를 실천해 보시고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한 것과 연결되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결과물을 정리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결과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좋아, 친구가 왜 좋은지 싫은지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놨죠. 이야기 나누시고 그거를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친구들이 어떨 때 해줄 때 좋은지 어떻게 해주면 싫은지를 하니까 애들끼리
그 조금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서로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안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바꿔가지고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 주가 많이 기대돼요. 많이 기대가 되네. 네. 그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고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서로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내한테 어떻게 했을 때 좋아. 상대가 어떻게 할 때는 너는 기분 나빴니? 그거를 먼저 성찰하게 합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스틱을 주고요. 한 장에 하나씩 친구가 어떻게 해줄 때 좋은지 최소한 5개 이상을 써보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은 주로 어떤 걸 쓰죠? 친구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일단은 나하고 잘 놀아줄 때. 잘 놀아줄 때. 나하고 공감해줄 때. 공감해줄 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맛있는 거 사줄 때. 놀자고 할 때. 네. 고맙다고 할 때. 고맙다고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내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좋더라. 그걸 깨우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쓰면서 너가 이렇게 좋을 때 친구들은 너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것들을 써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구나. 나도 이런데 상대방도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네, 군화가 되더라고요. 군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의 교육 방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서 수정하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질문을 던져서 너는 친구의 어떤 행동이 좋니? 너는 친구가 어떻게 해줄 때 좋니? 반대로 또 어떻게 해줄 때는 너는 기분이 나쁘대. 나쁘니? 싫으니?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네. 바로 역지사지야. 역지사지의 마음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예. 이건 뭐 집에서도 해도 좋겠다. 그죠? 그럼요. 엄마가 아이들 앞에 놓고 너는 애들하고 어떠니? 그러면 막 애들이 저런 욕도 하고 뭐가 그래. 그러니 너는 어떨 때 좋아? 한번 5개 써볼래? 5개씩 쓰나요? 10개씩 쓰고 뭐 15개 오늘은 한 20개 정도 썼는데요. 뭘 썼냐면 오늘은 친구들 말고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보면 나는 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자신감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내가 좋아. 나는 이래서 내가 좋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점 써라 이거보다 나는 이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래서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래서 구체적으로 쓰게끔 만드는데 처음 10개 써라. 쓰고 나면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10개 한번 더 써볼래? 10개 더 써요. 10개 쓰기도 힘들 텐데 20개를 써야 되네 그럼? 네. 근데 써요. 써. 네. 20개 다 썼어. 또 발표 한번 하게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공유한 다음에 그러면 10개 한번 더 써볼래? 30개를 쓴단 말이죠. 못 쓸 거 30개는 더 잘 써요. 못 쓸 것 같은데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런 것도 쓸 수 있겠구나. 제가 저런 거 썼는데 보니까 나도 있어 이렇게 되네. 30개까지 충분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걸 쓰면서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나는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좋다. 이게 공부 멘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코치님들이 그 지도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또 자기 교실에서 해보시고 그걸 또 좀 작품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전인 교육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교사분들이 우리끼리 한번 해달라. 교사들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저희 과정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 하냐고. 그럼 우리 가르쳐주지 말자고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또 그래서 학부모님 교육도 저희 진행했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학생들 교육하는 것들 플러스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부모님들 교육을 했는데 부모님들 교육 반응 정말 뜨거웠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한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은 뭐 한 한 마을이 마을이 필요하듯이 네. 그 공부 멘탈 코칭해서 애들이 좋은 공부 멘탈을 가지려면 주변에 있는 교사, 선생님, 뭐 학부모 이런 분들의 학생이 또 함께 적어도 이제 학생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제 선생님, 네. 이제 학부모, 학부모, 네. 학부모 이거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이제 멘탈 코칭에 대한 의미, 기법 이런 거 익히시면 도움이 크게 되겠죠. 이야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좋은 멘탈을 가져야 미래가 밝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블랙핑크의 셧다운 듣겠습니다.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고민 상담 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직접 연결해서 고민을 듣고 네. 바로 상담을 해드리면 좋은데 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상담을 옮겨서 그렇게 해볼 텐데 우리 이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아이들 고민 상담을 쭉 해오고 있죠. 예, 지금 한 10,000건 이상이 아, 했는데요. 10,000건 이상. 작년, 재작년부터 음. 해가지고 저희가 3년째 아. 지금 매일 30건씩 많을 때는 하루에 50건씩 해서 하루에 30건에서 50건을 예. 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고민이 올라오면 예, 인터넷으로 아이들 예. 고민이 올라오고 네, 또 이 고민에 대해서 이제 코치님들이 네, 답을 해주고 네. 뭐 이런 형식이네. 그래서 음. 고민의 성격들을요 조금 아. 분류를 해가지고 예예 어떤 거 올라오죠? 일단은 학업적인 것부터 친구, 성격, 습관, 가족, 건강적인 것 다양하네요, 그죠? 네네. 음. 네, 가장 그 많은 많은, 게? 것 중에 학습적인 것도 많지만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가족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도 그리고 아이들 이제 살찌고 뭐 건강에 관련된 외모 관 외모 이런 건강. 예, 외모 건강에 대한 사춘기 것도 문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 예. 일단 제일 많은 건 친구다 이거죠. 친구 관계. 사춘기 특히 그런 네. 예민한 문제들 많이 올라오고 할 텐데 두 분 다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네. 하루에 몇 건씩 가끔 꽂으면 몇 건씩 쓰세요? 3건에서 6건 사이 몇 건이요? 매일 숙제입니다. 그게. 매일 숙제고. 야 매일 그렇게 올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네네. 박시영 코치님 더 많이 올리죠? 네. 저희가 처음에 재작년에 시작할 때는 일일 코칭 습관화하기였어요. 그래서 코치들 자체가 코치로서 이거를 습관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많을 때는 12건까지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겠어요. 네. 이제 앞에 이제 얼굴을 보면서 네.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지만 네네. 이제 그게 못하는 게 이제 아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몇 년째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애들이 호응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 이렇게 훈육이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네 고민이 그렇다라는 걸 공감해주고 아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의 약간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처럼 훈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코칭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네. 가끔 코치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걸 뭐 2건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초등학교 6학년생 고민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이제 친구가 그 초등학생 6학년 올린 겁니다. 네. 안녕.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내 진짜 꿈을 알기가 어려워. 평소에 부끄러움을 잘 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 부분이 많이 부끄러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네. 야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네.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답을 써야 되네. 무슨 고민인지 어떻게 글을 써줘야 되는지 참 아, 고민이 되죠. 예.
근데 그거를 하루에 뭐 5-6건 쓰고 12건 더 쓰시고 그때는 1, 2월 달에는 아이들이요. 아. 이제 신학기라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만 하루에 매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이 올라오면 어떤 반응들을 어떤 체계로 이렇게 해주나요?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할 때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대화 프로세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서 음. 같이 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제가 글 읽어준 것처럼 이런 글이 올라오면 공감을 해주죠. 공감을 해줘. 네, 네가 꿈에 대해서 고민이 참 있구나. 많구나. 다른 친구들은 꿈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을 먼저 이게 해주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공감. 그럼 이제 애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공감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주시죠. 야 아직도 꿈이 없니? 아빠가 빨리 얘기했잖아. 찾아야지. 빨리 찾아야지만. 네 친구들은 뭐 의사가 되겠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너 아직도 없니? 막 이럴 텐데. 우리 들어가- 코치들은 참 성격이 이방 좋다 들어가 그죠? 빨리 꿈 찾아 공부해 그러고 그럴 텐데 우리는 공감을 해주고. 일단 공감해 주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파악. 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발표자를 만드는데 왠지 부끄럽게 생각을 했구나. 생각했구나. 그죠? 그래서 꿈을 찾을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 어떤 감정이 네. 있겠냐. 발표 자료는 왜 만드냐? 네, 왜 만드냐? 그래서 누구한테 발표할 거냐? 누구한테 발표할 거냐? 그리고 꿈은 뭐라고 생각하니? 꿈은 널 뭐라고 생각하니? 네. 이런 데 이런 대해서 차분히 생각하게 만들죠. 사실 파악. 네. 세 번째는 뭐라? 세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진정으로 꿈이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네 꿈이 뭐겠니? 꿈이 뭐겠니? 한번 상상 한번 해볼래? 상상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목표가 뭐니, 진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부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꿈, 예를 들어서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만 엄마, 아빠, 어른들이 좋아하실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꿈이 아니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짜맞추는 듣기 좋은 말. 그런 걸 하기 쉬우니까 애들한테 그냥 미래에 뭐를 하고 싶니 이렇게 편하게 네.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래? 상상을 해볼래? 10년 뒤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있니?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니? 어쩌면 지금 20년 후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같이 함께 있는지 상상해 볼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감을 해주고 두 번째는 사실 파악을 하게 하고 네. 세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그 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네가 당장 지금부터 뭘 하면 좋겠니? 지금 뭘 하면 좋겠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어른의 입장에서 이게 좋지 않겠니? 라고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스스로 찾아가게끔 우리는 가이드, 자극을 줄 뿐이죠. 질문을 통해서. 야, 우리 저 부모님들 요거 꼭 들어가셔야 되겠다. 애들하고 이렇게 코칭식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님들은 야단치기, 사실 무시하기, 우리 애가 뭐를 원하는지 상관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보면 자신의 기준을 딱 정해놔요. 부모님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너는 꿈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너는 오늘 이걸 해야 돼. 너는 이 방향으로 늘 생각해야 돼. 너는 의사가 될 방향으로 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자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너는 뭐가 돼야 돼. 유도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뭔가 이게 계속 압박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조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누구는 의사가 됐고 그렇죠. 누구는 뭘 했고 막 계속 설명을 해줘. 그럴 때마다 애들은 이제 짜증을 내고 의사가 되면 뭐가 좋은지 아니? 그러면서 반항을 또 하고. 막
납득시키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짧은 질문에도 몇 장의 답변이 사실은 가능하겠다 그죠? 네. 줄이는 원래- 게 오히려 문제네. 그렇죠.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 상담을 시작할 때는 300자에서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상상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본인이 정리해 가야 되니까 저희가 3,000자까지 글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하. 그 안에서. 그렇구나. 네. 그럼 애들은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네. 어떤 깨우침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게 가끔 보면은 이제 애들이 뭔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A4 용지를 꺼내세요. 1번, 2번 뭐 몇 번을 쓰세요.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이제 실제로 애들이 할까요? 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친구가 좋은 점 한번 10가지만 적어 볼까? 그래서 예시를 이러이럴 때 좋지 않았니? 너는 어떨 때 좋아? 그러면 1하고 2하고 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되겠네.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졌어요. 요즘 초등학생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네. 초등학생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뭔 초등학생 말을 해줘야 되냐 이랬는데 초등학생으로부터 음, 졸업한 지가 다들 막 좀 됐죠. 네. 40년, 30년, 40년 일이 된 사람들이 요즘 세대의 초등학생들의 고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줘야 되냐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칙을 정했죠. 네. 우리는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소리 나 때는 하면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 질문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질문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니? 살고 있을 것 같니?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후속 질문으로 그래서 너의 강점 장점은 뭐니?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너는 어떤 걸 뭘 잘하니? 어느 때? 어떤 성향 때문에 어떤 성향이 너는 좋니? 너는 어떤 환경이 있어서 좋니? 나는 이래서 내가 좋아 이런 것들을 한 20개씩 30개씩 또 써보게끔 또 그럼 질문도 하는 거죠. 가군고침 여기 답변을 쓴 요 케이스잖아요. 네. 제가 그 상담 글을 요청한 그 아이라고 6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한테 질문 좀 해봐요. 코치님으로서 우선 공감부터 좀 해줘 보세요. 네. 처음에 이제 꿈 발표를 하는데 자기는 꿈이 없는 것 같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너무 힘들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내용했죠. 그래서 처음에 공감해 준 게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구나. 네. 네가 그래서 이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희망사항에 대해 발표자를 만들었는데 진짜 꿈을 알기가 어려워서 힘들었구나.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궁금하다는 거지. 궁금하네. 저는 이런 용어를 잘 써요. 같이 찾아보자. 같이 찾아보자. 찾아봐라. 이것도 아니고 찾아봐라가 찾아줄게도 아니고 찾아줄 게도 아니고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공감을 먼저 이제 해주죠. 해주고. 네. 그럼 사실 파악을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음. 사실 파악을 하는데 꿈에 대해서 학교에서 발표자를 만들어야 했구나. 했구나. 근데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고. 그 이유가 뭘까? 이건 뭘까? 생각해 만드는 거죠. 그 그 이유가 뭐였을까? 꿈이 없어서 그랬을까? 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결정이 안 돼서 그랬을까? 또는 꿈이 너무 뭐 허황된 꿈이라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위한 주변 사람들이 좀 비난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 네. 그런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위로도 또 좀 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네. 그래. 어떤 계기나 자극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주변의 권유로 새로운 꿈이 갑자기 또 시작되기도 한다. 그래서 꿈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래서 한심하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시영 코치님 한번 이어가서 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보게 또 해야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꿈을 정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꿈하면 바로 어떤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꿈은 네가 관심을 갖고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원하는 거를 본인이 찾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게 이렇게 풀려져 가는 느낌들을 애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모습에 진짜 원하는 거 꿈을 진짜 찾고 싶어? 아니면 그냥 부끄럼만 줄이고 싶어? 숙제를 잘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를 정말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이번에 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네. 멘탈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티칭하고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들 알고 있네, 그죠? 예. 10년을 가보게 하고 20년을 가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아이들이 상상을 안 하고 그냥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어떤 직업을 갖지 않으면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능하고 나만 왠지 뒤떨어진다라는 그 생각에서 아이들이 조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게 하죠, 강훈 코치님? 이제.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는 게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나의 욕구, 희망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20년 후에 살겠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떤 걸 갖춰야 될까? 어떤 걸 노력해야 될까? 어떤 걸 노력해야 될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여기서는 써보자. 솔루션은 없습니다. 솔루션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학생이 정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써볼지 안 써볼지는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겠네. 모를 이런 일이지만 질문을 받고 이제 처음에 이제 위로도 받았고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오늘 당장 할 게 뭘까? 숙제를 해야겠네. 이럴 수도 있겠고,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위인전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인이 왜 부끄러움을 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왜 부끄러움을 타고 있는지. 제가 또 기억나는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키가 작아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제 고민인데 그게. 나는 왜소해. 다른 친구들 다 큰데 나는 발육이 안 돼. 성장판이 다쳤을까? 뭐 이런 고민이 오면 제 질문 중에 하나가 키가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은 누가 있니? 꼭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찾을지 안 찾을지는 그 친구의 몫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많거든요. 나폴레옹도 있었고 요즘은 메시도 있고 등소평도 1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등소평도 있고. 고모님 눈이 반짝. 조영호 교수님 그거보다 좀 크신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 그러면 키 작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굴까? 유명한 사람 중에 키 작은 사람 누굴까? 그걸 찾아보는 건 그걸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키가 작은 게 진짜 나쁜 걸까? 좋지 않은 걸까?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 또 많이 올라오는 고민 중에 손톱 물어뜯는 거, 살을 묻어뜯는 거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불안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야,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참 좋네요. 먼저 공감하기. 두 번째는 이제 사실 확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원하는 모습.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 화풀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내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진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차원적으로 그냥 뭘 원하는지가 아니죠. 지금 발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내 인생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진정한 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생각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거라도
지금 뭔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까? 지금 뭘 준비할까? 내가. 네, 아. 내가 야. 남한테 바라는 거 말고 근데 내가 남한테 바라는 것도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써야죠. 예. 이 그리고 부모님들 사실 파악할 네. 때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분리해서 분리해요. 아이들이 내가 통제 가능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니까요. 예, 애들이 거기서 조금 예.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통제 가능, 통제 불능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또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듣겠습니다. 아, 예. 아까 통제 가능, 네. 통제 불능.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얘기 좀 쉽게 그쵸, 그쵸.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실까요? 통제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보통은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많아요. 예. 할 수 없는 거. 나라를 바꾸려 그러고 세상을 그러니까 바꾸려 그러고. 교수님께서 아까 키가 작은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키가 작은 건 내가 어떻게 어찌 할 수 없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키가 작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줄넘기를 줄넘기. 해본다거나. 나도 그 생각했어. 아이들이 줄넘기하고 농구. 줄넘기하고 농구.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맞는 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체조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거나 스트레칭을 해본다거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그럴 그런 수도 것들 있는 것도 찾아가는 있고 거죠. 그다음에 키가 작다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너의 다른 강점은 뭐니? 너는 글씨를 잘 쓴다. 네, 그렇죠. 그러면 키가 커야 하는 농구 이런 걸 뭐 매달리지 말고 그렇죠. 글씨 쓰는 걸로 엄마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요즘 가수들 보세요. 다 키 작아요. 큰 거 아니에요 가수들? 성시경 빼고는 다 작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 이 얘기를 통제 가능, 통제 불능 얘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다룰 수 있는 그 사례가 또 있어요. 네. 고민 사례. 이거는 그 박시영 코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거네요. 네, 안녕. 나는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맞아. 예. 왜냐하면 내가 유치원 때부터 왕따를 당했거든. 음. 유치원 때는 친구들에게 내가 같이 놀자고 하는데 같이 안 논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고 하는데도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 난 어쩌면 좋을까? 이야, 이것도 고민이네. 네. 참 왕따 문제가 또 나오네요, 그죠? 네. 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좀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대학생 언니한테 얘기한다거나 또 부모한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어떤 놈들이야? 부모들한테 어떤 놈들이야 이러죠. 어떤 놈들이야? 누가 너를 왕따 시켜? 담임 선생님 찾아가고 네. 교장 선생님 만나고 우리 딸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왕따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뭐 청와대 신고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공감해주기, 네. 사실로 확인하게 하기, 네. 진정 원하는 거 생각해보게 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게 하기. 네. 이 곽군구님, 이거 이제 중에서 중요한 게 뭐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 역시 중요하네. 네가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구나. 친한 친구가 많이 없구나. 친구들이 너를 왕따 시키는 것 같아서 완전히 힘들고 속상하겠다. 속상했다. 얼마나 속상하겠니? 얼마나 속상하겠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이게 공감을 해줘야죠. 전 거기에다가 요즘 그거 물어요. 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니?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니? 친구의 개념. 친구의 개념. 네. 그건 이제 사실 파악에 이제 가깝겠다, 그죠? 네. 야,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제 사실 파악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기법을 좀 쓰는데 네. 너를 중심으로 가운데 너를 가운데 쓰고 이제 마인드맵 형태로 방사형으로 관계를 한번 그려봐. 관계를 그려봐라. 너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쫙 그려볼래?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뭐 강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등등 쭉 쓰죠. 있어요. 아니면 친구만 써봐 하면 친구만 쓸 수도 친구들만 있고. 그려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까운 친구, 먼 친구, 큰 친구, 작은 친구 뭐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어보죠. 누가 가장 가까운 거 아니? 누가 가까운 거 아니? 누가 가장 머니?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을 물어보죠. 물어보고 관계를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거 참 좋은 기법이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 좋아요, 싫어요. 너는 친구가 어떻게 해줄 때 좋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 얘기한 그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 한 10개씩 써보라고 그러거든요. 친구가 어떤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할 때 싫으니 써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쓴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역지사지로 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니? 그 쓴 내용을 이제 써봤으니까 너는 어떻게 행동하니? 그러면 이제 또 뭔가 깨닫겠죠.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키는 친구들한테 복수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1차원적인. 1차원적으로. 때리고 싶어요. 나도 똑같이 왕따시키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진정이라는 단어가 진정. 있잖아요. 진정으로 원하.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어떻게 되니? 왜 때리니? 왜 때리니? 때리고 나면 속 시원하겠니? 속 시원하니?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니? 그래서 진정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진정 원하는 건 때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친하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있어야죠. 진정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학교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고 행복해 싶고, 하고 싶다. 편안하게 하고 싶다. 공부도 좀 몰입도 하고 싶고, 네.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 주는 위로도 받고 싶고, 그렇죠. 도움도 받고 싶고 이런 게 하는데 때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때리라 그러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세상 경험치로 볼 때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게 하고 써보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가 원하는 학교 생활 편하게 행복하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좋게 지내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뭘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 좋을까? 건 뭘까? 야, 이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그쵸. 네. 친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니? 네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볼래? 어떤 생각을 바꿔볼래? 하나는 어떤 말을 하면 좋겠니? 어떤 말을 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스스로 스스로 너에게 셀프 토킹. 셀프 토킹. 아하하.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힘이 나겠니? 힘이 나겠니? 그다음 하나는 실제 어떤 행동을 하면 좋겠니? 이제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제 우리가 권했는데 애들이 뭘 할지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건데 네. 어떤 말을 스스로 하게 해주기를 원하죠? 해줄 그러니까 수가 이번 있죠. 기회를 통해서 친구와 어떻게 친해지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예. 왜냐하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친구가 진짜 왕따를 시켰다면 내가 왜 왕따를 당한다라고 느끼는 걸까? 예. 자존감이 살아나면 아이들 표정도 바뀔 거고 말투나 아까 행동이 감정이 바뀌면 분명히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을 건데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플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친해질 수 있을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생각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예. 그걸 자기한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그렇죠.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걸 실제로 해줄. 네,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자기 말을 자신한테 해주면 좋지 해주면. 않겠냐.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살짝 힌트를 주기도 하죠.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 바로 너라라는 너다. 거. 예.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상당히 그 정성스럽게 쓴 답이 되네요. 근데 그죠? 이제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답변을 받아본 친구들이 또 계속 글을 올려요. 계속 글을 올려. 저번에 고마웠어 이러면서 어, 뭘 했는지는 이야기 안 도움이 하는데 되었어. 도움이 됐어. 그때는 그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서 또 글을 올려주는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네요. 그렇죠. 네. 예, 믿죠 그렇게. 방증이고. 예. 이거 말고도 그 고민 진짜 고민되는 게 많은데 뭐 우울증 얘기도 있고. 네, 요즘은 아이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자살, 자해, 무기력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참 그런 게 이제 그 우울증에 관련 글을 올리더라도 역시 이 틀에서 이제 그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공감해주고 네. 사실 파악을 하도록 하고 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네. 지금 할 수 지금 할 수 있는 있는 건 뭔지 것들을 우울증의 찾아서. 한
느낀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자기 좋아하는 게 이제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기를 그냥 쓸 수도 일기 있고 쓸 수도 우울하다라는 거에서 우울하다면 너는 우울에 몇 점, 10점 점수로 만점에 한번 파악을 해볼 수도 네, 있고 그건 네. 사실 파악이네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우울이 5구나 그러면 10이나 굉장히 큰 걸로 느꼈었는데 네. 우울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조금 가벼워지고 예, 자신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과정이 참 우리 코치님들한테도 정말 유익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아, 많이 배우는 거죠. 매일매일 쓰면서 매일매일 쓰면서 쓰면서 배우죠. 배우고 네. 많이 성장하고 계시네. 네. 그걸 이제 쓰면서 그걸 계속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아, 그 파일이 잘못 날아가면 너무 속상해요. 한번 잘못해가지고 엉켰거든요. 어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 여태까지 고민을 싹 모아놨는데. 뭐 하는데. 아이고. 아,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조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 네. 듣고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